근데 이 받침대는 사실 설계 도면에는 없었어요.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는 이렇게 나왔던 것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추웠던 겨울날 그 지하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찰랑찰랑했던 터파기를 하고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복병이 생겼어요. 그 현장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모초의 왕가장 신축 원팀이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 현장입니다. 현장 먼저 같이 잠깐 둘러보실까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현장이 좀 조용하죠. 지금 이렇게 포크레인이 와 있는데 바닥 공사를 하는 중에 약간 여기 그 집안 성적서는 좋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몇 군데 파보니까는 땅이 약간 물러요. 땅이 물러가지고 몇 가지 보완 공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신축 공사에는 옆집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민원들도 나오시고 여기 이제 집안이 성적서가 괜찮게 나왔는데 실제로 땅을 덮어보니까는 이렇게 땅이 좀 물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좀 잔해들도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땅이 물른 상태인데 이게 걱정이 됐던 게 이렇게 옆집이 있죠. 신축 건물 옆에 이렇게 집들 이웃집들이 있는데 땅이 물은 땅을 파다 보니까는 옆집 현장과 좀 약간 어떤 위협을 주는 위협까지는 아니고 좀 애매하게 된 상황이 돼서 이렇게 흙바지 공사를 이렇게 막았어요. 보이시죠? 여기에 다 흙바지란 것들입니다. 흙바지. 쉽게 얘기해서 옆집의 땅이 안 무너지도록 이렇게 받침대를 잡아 놓는 거죠. 근데 이 받침대는 사실 설계 도면에는 없었어요.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는 이렇게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은 이렇게 옆집하고 옆집에 이렇게 좀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집을 다 지었을 때 옆집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흙바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는 이론적으로만 했던 것과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현장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정화조통으로 정화조를 묻을 자리예요. 제일 바닥에. 그래서 제일 낮죠. 저쪽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배수 처리들이 한 것들이 이렇게 미리 선을 따본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남들은 되게 쉽고 편하게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계 도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100% 이루어지는 것 외에 120%, 130%좀 현장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장도 원래대로는 이제 순조롭게 터파기를 진행해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는 땅이 너무 무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해력 테스트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땅이 이렇게 무른다. 이렇게 땅이 무른 상태에서 계속 땅을 파고 지방 공사를 하면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는 공사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흙막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게 다 돈이죠. 다 돈이고 건축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뭐 전쟁이다 해가지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건축주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채우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또 건축주한테 무리가 가고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한테만 뭐 너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 안 해줬으니까는 니나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시공사는 남지도 않는 계속 진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그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좀 더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완벽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흙매 공사를 안 하면은 사실 옆집에 어떤 문제가 끼칠 수 있고 집을 다 지었을 때 짓는 중간 과정에서 더 큰 민원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신축을 위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건축주한테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만 시공사한테 무조건 그런 것들을 전가해서 니네 해줘라 라는 것들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땅을 파봐야 돼요. 심한 경우는 이 땅 안에 폐기물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땅을 파보지 않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그렇게 땅을 파서 파기 전에 어떤 문제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토지를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파봐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보지 않고 아는 것들은 설계 도면을 그리고 반개수가 나오고 방평수가 나오면은 이 지역의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는 월세나 전세를 예상해서 수익률을 가름할 수 있거든요. 저희 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수익률을 높게 나오는 그런 건물을 지어드리고 있는데, 뭐 임대형 기숙사, 다중주택, 상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땅을 파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 날 뭐 조용한 휴일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현장도 둘러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참 무색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토지주분은 원래 땅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었지만 제 영상에 보면은 이제 사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철거 준공이라는 또 이벤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시작부터가 좀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설계사나 시공사, 특히 시공사를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니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만은 없어요. 뭐 민원 문제, 소음 문제, 분진 문제, 그리고 이런 뭐 흙막이 공사나 다른 큰 장비가 추가됐을 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시공사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언제까지나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제 입장에선 얘기하다가 공사를 뭐 도와드리고 멘토링을 해보다 보니까는 결국은 시공사도 남아야 되고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축주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는 그런 서로의 합의가 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좀 생으로 부닥치기보다는 중간에서 어떤 멘토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도 신축을 뭐 2번 연속 지으면서 남못지 않은 공부와 현장도 가보고, 심지어 다른 현장에 공사 때부터 준공까지 참여한 적도 있지만, 하지만 매번 공사 현장은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공사 현장은 현장마다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합리적인 결과를 빨리 도출해서, 일단 강의 때나 책에도 썼지만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은 이후에 어쨌든 간에 공사비가 오른 민원이 어쨌든 뭐 내 형편이 어떤 간에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준공을 내야 된다. 일단 준공을 내고 나서 그 다음을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준공을 내야 빨리 내가 임차인을 받고 또 돈이 돌고 보증금이 들어오고 월세를 냈고 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부터 빨리 안정이 돼서 빨리 공사 시작되고 민원 없이 또 비용이 들어간다면은 그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아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일단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장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 현장이 처음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제 영상을 계속 롱폼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쇼폼에서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주 보시면은 이런 거구나 약간 감은 잡히실 거예요. 제가 신축 투어 한 40번 주최하고 강의하고 저도 직접 지어보고 공방까지 해봤지만은 매번 현장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아파트는 좀 평이한 게 있는데 이 토지는 주변 환경도 다 다르고 땅의 질도 다르고 땅을 파봤더니 어떤 이벤트가 있고 민원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왕과장TV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가장 빠르게 그런 소식들을 둘러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좀 무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게 이제 택지지구 외에는, 특히 서울 같은 집들이 뭐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고 이격거리도 1m, 1.5m, 3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난해하지만, 그렇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그 안전을 생각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돈에 결국 건축주의 합의와 건축주의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시공사도 믿지는 장사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껴봤자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 짓는 과정에서 아마 이 현장에서 흙바지를 안 하고 그냥 올렸다면은 더 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아예 중단될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시공사와 건축주 간의 조율, 합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위해서는 중간에 멘토나 전문가의 조언도 가끔은 필요하다. 공사를 멈춘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 결과적으로 봐서는 1, 20억 공사에 멘토의 비용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라는 거. 왕가장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보다 빠르게 이런 현장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축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축 가이드 파트너 왕입니다요. 감사합니다.